지금 빨리 주문하세요. 넥스트. CNT. 역사는 드라마 CNT. 이 프로그램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를 고스란히 안고 사는 곳 인천. 전 세계 여느 항구 도시의 운명과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문호를 개방하고 외세 문물을 받아들인 인천은 그로 인해 한국 근대화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특히 인천 계항장 거리는 한국 근대사가 시작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모습을 140여 년 동안 간직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계항지만의 풍경을 자랑합니다. 인천은 의도적으로 서양국가 중심의 조개지였어요. 19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고 연이어서 서양국가들하고 하면서 개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883년부터 1905년 기점 1910년 이 무렵까지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손색 없는 국제도시였다. 개항 이후 정치, 외교,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인천은 다양한 문물과 외국인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에 조개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개지란 외국인이 자유로이 거주하면서 치외법권을 누리던 구역인데요. 1883년 처음 일본 조개지가 만들어지고 차례차례 청나라, 미국, 러시아 등의 조개지가 설치됩니다. 이를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각국 조개석인데요. 조선의 영역에서 각국의 조개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운 표지석으로 공사 중에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발견하며 알려집니다. 이러한 조개지는 서구의 선진 문물을 들여오는 통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열강들이 조선에서 자국의 이익을 착취하는 곳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1884년 개항을 하면서 조선 정부는 15만 평의 부지를 개발을 해요. 10,000 평을 청나라, 일본에 분양을 합니다. 14만 평은 서양 국가들한테 분양을 해요. 그런데 그 14만 평 중에 남아있는 유일한 건축물 하나는 제물포 구락부밖에 없어요. 제물포 구락부는 유일하게 서양인이 지은 건물입니다. 건축 당시의 외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와 러시아의 건축 양식을 결합한 독특한 근대 문화유산 제물포 구락부. 제물포 구락부는 1901년 개항장 일대에 거주하는 외교관, 세관 직원, 상인 등 영향력의 큰 인사들이 친교를 나누던 곳입니다. 외국인들의 사교 클럽이자 이권 다툼의 장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 질서의 첫 발을 내디딘 대한제국의 외교 공간이었던 셈이죠. 구락부라는 이름은 영어 클럽의 일본식 발음을 한자로 차용한 데서 붙여진 명칭으로 그것이 그대로 굳어져 오늘까지 이어져 옵니다. 구락부라는 이름 때문에
이름 때문에 사실 이게 일제강점기 또는 일본인들이 여기에서 지어진 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명칭은 재물포 클럽이었어요. 시를 썼어요 그때는. 서울에는 그 유사한 커뮤니티가 있죠. 정동구락부. 정동구락부는 친미 외교관 중심의 커뮤니티였고 재물포 클럽은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인들, 세창양이라든지 말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인들 중심이었고 물론 이제 외교관이나 군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모임이었어요. 1914년 조계 제도가 폐지되면서 외국인 사교 클럽의 기능을 상실한 재물포 구락부는 일본 부인회에 이어 광복 직후에는 미군 사병 구락부로 그리고 1990년까지 인천 시립박물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재물포 구락부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용도에 따라 여러 번 바뀌면서 현재는 문화예술을 즐기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근대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였던 재물포 구락부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토대로 외국인을 위한 사교 클럽에서 이제 내국인을 위한 사교의 장이 된 건데요. 무엇보다 내부 고증을 통한 인테리어 보수로 구락부 시절의 원형을 최대한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스럽게도 인천 상륙작전 당시에 여기 위쪽에 있었던 별장지 서양식 건물들은 많이 파괴가 되는데 이 건물은 다행히 피해를 안 입었고 배드민턴 장식이라고 해서 약간 장식을 했잖아요. 그게 덕수궁 석조전이나 서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물도 그대로 건축과가 같아요.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간이고요. 문화재청의 공식 슬로건은 재물포 구락부는 고종의 마지막 비밀 외교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관련된 기록들은 없지만 여기 참여해서 인물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으니까 고종 측근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많아요. 서울 정동 구락부보다 3년 앞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구락부. 이국적인 자태가 멋스러운 재물포 구락부는 2층으로 구성된 벽돌집입니다. 그중 1층은 건축 당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석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원래 반지하와 1층을 잇는 계단이 있었으나 1층 마루를 확장하면서 계단을 없앴습니다. 계단은 단순 통로 역할뿐 아니라 반지하 공간의 습기를 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동굴을 체험하는 듯한 시원한 냉기가 온몸에 퍼지는 듯합니다. 그동안 창고로 사용했던 공간을 전시나 음악회, 영화 감상이 가능한 공간으로 새롭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락부라는 공간이 사교 공간으로도 쓰였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제 문화공간을 운영하면서 또 문화를 전파하는 또 다른 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역할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재물포 구락부는 건물이 갖는 독특한 정취와 주변 경관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인데요. 인기 드라마 도깨비도 이곳에서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근대 문화유산 보전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지금은 개항장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을 맞이하는데요. 그 옛날 외국인들과 문화를 나누던 그 취지를 살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공간의 의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책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구 같은 것도 좀 세련되어 있고, 이런 것도 좀 이국적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일상생활 속에서 하던 고민들을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누구라도 모든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재물포 구락부는 현재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어렵게 접근하는 곳이 아니라 모여서 이야기하고 배우고 느끼는 오감이 즐거운 콘텐츠가 가득한 곳으로, 또 찬란한 시대를 이어가는 공간으로 시민들이 풍성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음악예술 분야의 장애인 직업생활 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인천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제물포 구락부도 저희가 역사가 깊고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저희랑 좀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호응도 좋았고 연주도 좋았는지 지금 여기서 이제 요청을 더 하셔갖고 5번 공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물포 구락부 길 건너에 자리한 또 다른 근대 문화유산, 인천 시민의 집. 아름다운 한옥 건물이 시선을 잡는 이곳은 한국 근현대사의 파란만장한 격동을 함께 했는데요. 오랜 기간 세창양행 등 독일계 소유의 부지로 활용되었다가 1900년쯤 일본인 사업가가 별장을 세웁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부지만 확보하고 나중에 이제 독일 영사관이나 대사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이 사전 확보, 부지 확보 정도로 보여졌고요. 건축물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건축물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은 고노 별장이 처음이에요. 당시에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림 같은 집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곳도 제물포 구락부처럼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바뀝니다. 광복 후에는 서구식 레스토랑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는 고급 사교장으로 쓰이고요. 이후 인천시가 이 집을 사들여 한옥 관사로 새로 지어지며 35년간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인천 역사자료관을 거쳐 지금의 인천 시민의 집이라는 이름의 복합 문화공간 겸 시민의 휴식처가 됐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근대 한옥의 특징을 나타낸 석가래인데요. 사랑채의 천장을 드러낸 자리에 있던 석가래를 그대로 살려 한옥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한옥 고유의 깊은 공간감이 멋스럽게 전해집니다. 근대 한옥이더라도 근대 한옥이 천장 마감이 된 거는 일본식이고 사실은 현대식이거든요, 이게 마감이. 근데 근대 한옥의 틀에서는 천장 마감이 아니라 대들보 석가래가 노출된 그런 구조들을 많이 썼으니까 왜 근대 한옥을 여기에 지었다라는 스토리가 사실은 맥락이 맞아야 되니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막상 뜯어내니까 손볼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저 석가래나 대들보 보면 이건 정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 이제 석가래나 대들보들을 보면 금강송을 사용한 공간들이 많아요. 거기도. 이 건축 양식 만든 거는 정세권이라는 분이에요. 정세권이라는 분이 북촌 익선동을 다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건축 양식을 보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공간이 여기는. 근데 대부분 서울에 있는데 인천에 희한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근대 한옥이라는 게. 이들은 인천 시민의 집이 근대 개항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성과 장소성을 갖춘 만큼 문화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한옥하면 떠오르는 가장 한국적인 멋이 잘 드러나는 온돌방부터 복원합니다. 정갈하고 깔끔한 한옥의 매력이 물씬 풍기는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푸근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마음껏 즐깁니다. 또한 창틀과 문틀을 그대로 보존하고 여기에 커다란 유리창을 달아 실내에서도 운치 있는 정원의 풍광을 감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금 바깥에 있는 저 창은 아마 제 추측으로는 66년에 끼워졌던 창문 그대로라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 창문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운행하면서 이거 깨질까 봐 제일 걱정해요. 저거 못 구해. 네. 바닥도 온도를 그대로 살렸으면 좋은데 이제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가스, 온도 이런 거 다 뺐어요.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속시켜야 된다는 생각 하나로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공간을 새로운 문화적 명소로 변화시킨 이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인천의 역사를 배우고 알아갑니다. 그중 한 곳이 시장 관사 시절 안채로 쓰였던 랜디스 다원입니다. 특이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공간은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엘리바 랜디스의 이름을 딴 곳인데요. 인천 최초의 서양병원인 성누가병원을 설립하여 의료봉사를 했던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든 공간으로 사람들은 이곳에서 향긋한 차를 마시면서 차담을 즐기고 잠시나마 여유로움을 가져봅니다. 개항기에 여기에 이제 소위 이제 보건소 같은 공식 기관이 없었는데 전염병이 돌았을 때 저분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여러 의술을 펼치셨고, 그다음 우리나라 최초의 고아원을 만드신 분이에요. 저분이 많은 역사를 볼 수 있는 인천이다. 이게 짧은 기간 안에 온갖 전쟁과 온갖 역사가 압축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 근대 역사를 다 보려면 인천에 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뒤쪽에 다이닝룸으로 사용되던 공간은 디지털 갤러리로 꾸며 인천 섬의 아름다움을 전해줍니다. 과거의 역사적 흔적과 현대 예술의 조화를 이룬 인천 시민의 집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시대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데요. 한 공간의 역사에 대해 국한된 게 아니라 지역 역사를 같이 보여주면서 여러 역사를 융합해가는 과정 속에 새로운 의미를 재발견하고 문화적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거죠. 뭐 햇살 받으면서 혹은 뭐 이렇게 빗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한옥에서 언제 좀 머물러 보겠어요. 뭐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오셔서 시민들은 책을 읽으시고 이 정취를 즐기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탁 트인 창살 너머 정원을 보는 여유로움에 마음이 편해지고 삶의 공간, 열린 쉼터로 누구나 절로 머물게 되는 곳. 인천 근현대사의 상징적인 공간이기 전에 고풍스러운 고택의 정취로 사람들의 발길이 멈추는 매력적인 공간인데요. 사람들은 여기에 앉아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감성적인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이제 시민들이 무료로 이제 개봉해서 이렇게 편하게 쉬다가도 가고 이런 스토리 같은 것도 알게 되고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인천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최대한 옛것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금 전시에 있는 것들 보면 사실상 현대적인 전시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되게 오래되신 장인분들의 전시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방문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민의 쉼터를 자처한 인천 시민의 집은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와 공연을 다채롭게 선보이며 다양한 문화적 삶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색을 벗은 멋스러운 한옥의 형태를 갖췄지만 정원만은 일본스러움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다양한 수목이 자라고 있는 정원은 금송 외에도 일본에서 직접 공수해온 나무들로 꾸몄을 정도로 웅장한데요.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림이 우거져 마치 자연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한 고요함과 깊은 역사가 존재하는 비밀 정원 같은 공간. 정원에 존재하는 적지 않은 수목과 바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인천의 역사를 대변할 정도로 예사롭지 않은 품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역사들이 있어요. 우선은 저희 정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정문, 철문을 지지하고 있는 그 돌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돌인데 그게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보시면은 약간 띠가 이렇게 일본식 이렇게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계단에 석축을 조성하는 방식도 들여쌓기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 쏟고 이렇게 들여쌓잖아요. 그리고 그 생기는 공간에 또 아기자기하게 심잖아요. 네, 그런 식의 조경 방식을 대표적인 일본 조경 방식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굉장히 눈에 익어요.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조경 방식이 일본식 조경 방식이에요. 들여쌓기. 하지만 역사의 고장 하면 바로 인천이죠.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에 새겼듯이 인천은 오늘 한민족을 잇게 한 의미심장한 역사지대로 억압받던 시대의 예술로 민족의 혼을 지금껏 지탱해 왔습니다. 그런 숨결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기에 더욱 의미가 큰 인천 시민의 집. 도시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활동의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한옥이 갖고 있는 좀 약간의 무거운 깊이, 약간의 무거운 깊이 같은 것이 여기 보시면 요 흰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 튀잖아요. 무거움을 또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도 제 작품도 상당히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효과, 뭐 이런 아름다운 공간이 여기 이렇게 재생산이 되어져서 인천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뭐 작가를 떠나서 너무나 그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대에서 현대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공간의 구성을 엿볼 수 있는 인천 시민의 집은 시장 관사의 경비 초소로 사용했던 공간을 역사 전망대로 변화시켰습니다. 다양한 전시 작품이 사람들을 맞이하지만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서해와 개항장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살린 전망대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버뷰에 잠시 동안 넋을 잃습니다. 인천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할 정도, 감탄 그 자체인데요. 왜 인천의 숨은 전망 명소인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그래서 사실 공간을 볼 게 아니라 공간에 어떤 사람,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깊이 있게 다 발굴해내고 그 위에 공간이 덤으로 역할을 하는 거지, 사람이 빠지고 스토리가 빠진 공간이나 건물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공간을 짓는 것도 채우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공간을 통해 영감을 받고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을 열어가는데요. 그저 과거를 기억하는 장소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문화적 공간으로, 단순한 문화 공간을 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역사 문화의 정거장 역할로 앞으로의 변화가 더 기대됩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공간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 자체가 컨텐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공간 자체가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이든 프로그램이든 이런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시민분들한테 들어, 야, 인천 시민인 게 자랑스럽다. 인천에 이런 데가 있었냐? 그런 얘기거리, 그런 자부심 안겨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공간엔 머물다간 사람들의 삶이 흐르고 역사가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역사 속에 지금의 모습을 살펴보고 내일을 만날 수 있는데요. 희망적인 미래를 잇는 가치 재생의 공간으로 그 가치는 자연스레 우리에게 전승될 것입니다.